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엔비디아가 인텔의 패키징 물량을 줄까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IT 매체 마이드라이브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텔이 그 패키징 설비를 더 확보하려는 엔비디아의 레이더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텔이 엔비디아의 호퍼백 웨이퍼 물량을 월간 5,000장 가량 수주할 수 있다는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순전히 패키징을 위해서 인텔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인텔의 그 충격적인 실적 부진에 이어서 곧바로 터져나온 소식이라 좀 의아한데요. 이 방향 자체가 내리막으로만 치닫던 인텔에게는 반전이 될 만한 소식이라 더 그렇습니다. 물량 자체가 월간 5,000장이기 때문에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엔비디아와 파운드리 부분에서 물론 전공정을 뺀 후공정이긴 하지만 관계를 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이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공급업체를 풀에 더 추가하려고 무진 애를 써왔기 때문에 전혀 뜬금없는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인텔이 그간 부진했던 데다 실적 악화 속에 이런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초기 수준의 협의 정도를 언론에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배경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마이드라이버스 소식이 전혀 생뚱맞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인텔의 웨이퍼 패키징 물량 수주 루머는 지난 2월에도 대만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만 경제일보가 관련 소식을 보도했었는데요. 핵심은 엔비디아가 이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공급의 일부를 인텔로부터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인텔이 따낸 수치도 그때 당시에 나왔었는데요. 월 5,000장 웨이퍼 규모였습니다. 마이드라이버, 이번에 나왔던 마이드라이버의 물량과 똑같은 규모입니다. 인텔이 엔비디아의 패키징 물량을 땄다는 얘기는 TSMC가 만든 엔비디아 GPU가 새겨진 웨이퍼를 받아서 인텔이 패키징 했다는 뜻입니다. 일전에 그 엔비디아가 TSMC의 엔비디아 자신의 전용 패키징 설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퇴짜를 맞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여파가 인텔의 패키징 물량을 소량부터 줘보고 잘하면 더 주는 방식으로 인텔을 엔비디아가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TSMC도 이 패키징 설비 증설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긴 한데요. TSMC로서는 그 삼성이 됐든 인텔이 됐든 자신이 직접 만든 엔비디아 칩이 새겨진 웨이퍼를 다른 파운드리에 내주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쟁사에 자신의 웨이퍼 물량을 내주긴 싫을 것입니다. TSMC는 이 패키징 설비를 올해인 2024년 말까지 월 32,000장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44,000장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TSMC의 패키징 공장의 증설 도중에 공사가 중단됐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키징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도 이런 정황을 보면 배제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로서는 AMD 등과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호퍼 200, H200을 비롯해서 3나노 GPU 추가로 또 3나노 GPU도 만들게 됐죠. 블랙엘 GPU, 블랙엘은 4나노에서 만듭니다. 블랙엘 GPU 등도 잇따라 내놓게 되고 종국에는 3나노 GPU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패키징 설비가 부족해서 GPU 출시를 못하게 되는 일은 엔비디아로서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텔에 많지는 않지만 일부 물량을 넘긴 게 사실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올 초에 TSMC의 최고 경영자 웨이 저자가 인텔을 견제한 발언을 부쩍 많이 했었습니다. 올 초 인텔의 18롱스트롱 1.8나노가 TSMC의 3나노 파생 버전인 N3P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인텔 파운드리를 폄하한 적이 있는데요. 웨이 저자가 그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인텔이 1.8나노라고 주장하지만 TSMC의 3나노 수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인텔이 올 하반기에 2나노 칩 양산까지 공언했고 이런 식으로 인텔의 기술력을 폄하한 것인데요. 사실 웨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할 당시에는 굳이 천하의 TSMC가 삼성도 아니고 인텔을 비하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인텔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칩을 1.8나노에서 만들고 엔비디아가 일부 GPU 패키징 물량을 인텔에 줄 수도 있다는 소식이 대만 매체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TSMC가 이런 사실을 미리 파악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엔비디아 패키징 물량의 전개 방향을 보고 있노라면 삼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외신에서는 최근 엔비디아가 패키징 설비 부족 가능성 때문에 TSMC의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방식 외에
그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대안으로 찾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기가 개발해서 삼성전자가 인수한 기술이 바로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인데요. 삼성이 엔비디아 패키징과 링크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TSMC의 칩온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는 둥근 웨이퍼에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에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칩이 네모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에 손실이 난다는 뜻이죠. 삼성도 사실 칩온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이 있습니다. 네이밍만 다를 뿐인데요. 삼성은 칩온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부르지 않고 iCube라고 부릅니다. 2.5D 패키징 기술인 이 iCube는 인티 포조 위에 반도체, 다이인, CPU, GPU, I/O, HBM 등을 수평 배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HBM과 패키징을 동시에 일괄 패키징으로 일괄 턴키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지금 세일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삼성 입장에서는 이 칩온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 기술도 iCube라는 형태로 갖고 있지만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TSMC가 R&D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직사각형 패키징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사각형 패널에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패키징 할 수 있는 칩수가 많고 그래서 생산성이 더 우수합니다. 단점은 원형 웨이퍼상의 칩을 사각형 패널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정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삼성 파운드리의 일부 AI 칩 물량을 줄 경우에는 TSMC에서 제작된 원형 웨이퍼를 받아서 iCube 형태로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방식으로 한다면 사각형 패널에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간 삼성은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로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2019년에 삼성전기로부터 이 패키징 기술을 인수했고 스마트워치와 AP에 상용화하고 또 AI 반도체로 이 패키징 기술을 확장해서 기회를 잡겠다는 게 현재 삼성의 전략입니다. 특히 삼성은 기존의 iCube 기술을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로 확대한다는 보관을 수차례 밝혀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칩 산출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상태에서 생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AI 칩 성장에 따른 패키징 설비 부족이 계기가 돼서 엔비디아도 이 패키징 기술을 채택할 경우에는 삼성으로서도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원가 절감이 급한 상황이죠. 앞으로 시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지나치게 비싼 GPU 가격은 추격자에게 거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AMD가 이번에 데이터 센터에서 좋은 실적을 낸 것도 엔비디아의 비싼 칩 가격이 큰 영향을 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HBM도 삼성의 제품이 들어가는 게 하이닉스의 가격을 낮추는데 나은 것처럼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도 원가를 줄일 수 있으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더 나은 대안을 외면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와 인텔의 패키징 링크설을 통해서 삼성 가능성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